그날 충청남도 서산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한강 이남 최악의 폭우라 불렀고 누군가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난리라며 혀를 찼다. 텔레비전은 긴급 속보를 반복했고 뉴스 자막은 수치로만 피해를 나열했다. 하지만 그 수치 속에 담긴 이름은 없었다. 그날 누구는 모든 것을 잃었고 누구는 말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애녹, 본명 정용훈. 뮤지컬 무대에서 쌓아온 깊은 연기력, 최근에는 트로트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년 예술가. 그가 보낸 단 하나의 물류박스, 그 속에 담긴 정갈한 손편지 한 장이 충남 예산의 대피소 한켠에서 발견되었을 때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누구의 것인지 몰랐지만 글씨체와 내용에서 이미 그 사람의 향기가 스며나왔다. 편지의 끝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도는 하늘로, 위로는 당신에게 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툴지 않으면서도 꾸밈없는 글씨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대피소 어귀에 놓인 그 상자를 제녹박스라 불렀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작은 곧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선행 미담이 아니다. 그 어떤 방송도 그 어떤 SNS도 담지 못한 진심 한 조각이 세상 어딘가를 향해 건넨 작고 깊은 손짓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날의 조각들이다. 서산의 빗물과 함께 흘러갔지만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울림. 그 울림의 이름은 정용훈,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무대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고 있다. 2025년 7월 16일 오전 6시 45분. 충청남도 서산시 팔복면 일대는 이미 장마전선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예상 강수량은 하루 200mm를 훌쩍 넘겼고 실제로는 그 2배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 농로는 끊기고 하천은 범람했으며 산 아래 마을은 순식간에 고립됐다. 동네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주민들은 가까운 체육관으로 몸을 피했다.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서산 시민체육센터. 원래는 어르신들의 실버체조와 동호회 활동으로 붐비던 공간이지만 이날은 사뭇 달랐다. 체육관 바닥엔 비닐 깔개가 덮였고 그 위로 담요와 간이 매트가 줄지어 깔렸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공간은 빠르게 채워졌다. 대부분은 노인과 어린아이들. 한숨과 조용한 눈물, 그리고 라디오에서 반복되는 재난 안내 방송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런데 오후가 지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입에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정용훈.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왜 이곳에서 들리는지 모두 의아해했다. 그날 오후 3시경 대전에서 서산으로 향하던 대한적십자사 구호팀이 도착했다. 여러 상자들과 구호물자가 차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중 한 상자의 라벨에는 기부자 이름 없이 조용히 문구 하나만 인쇄되어 있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박스를 연 순간 그 속에 담긴 구성에 모두가 잠시 멈춰섰다. 손세정제, 치약, 물티슈, 그리고 각종 간식류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특이했던 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손편지였다. 활자도 아니고 복사본도 아닌 정갈한 손글씨.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짧았지만 묵직했다. 누구보다 힘든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자리로. 응원합니다. 그 문장을 읽던 83세 김정숙 할머니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어진 말에 모두가 놀랐다.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남편 돌아가시고 밤마다 라디오에서 노래 틀어주던 그 사람이죠. 애녹.
그러자 다른 노인분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저 사람 목소리 위로가 됐었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부자였지만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를. 그 후 담당 공무원이 적십자 본부에 확인 전화를 걸었고 기부자는 실제로 에녹, 본명 정용훈으로 확인됐다. 기부금은 1억 5천만 원, 이명의는 개인. 언론 보도 요청도 SNS 게시물도 없었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만 조심스레 돌던 이야기였다. 일부러 숨긴 듯한 그 행동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갔다. 며칠 뒤 같은 구호 물품이 충남 예산, 경남 산청에서도 발견됐다. 박스 구성은 동일했다. 지역마다 내용물 일부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손편지와 간식이 꼭 함께 들어있다는 점,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탕, 크래커, 그리고 마스크는 따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위에 붙은 노란 스티커엔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서산체육센터에서 기자가 다시 찾은 김정숙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편지를 액자에 넣어 침대 옆에 세워두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대피소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도. 더 이상 울지 않으려 했지만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노딘다고 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다시 세워주는 사람은 흔치 않다며 손을 꼭 잡았다. 한편 서산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가평군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이곳도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내부는 비슷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기자는 또 한 명의 소년을 만났다. 이름은 이준서, 9살. 팔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손에는 보라색 비닐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세면도구와 함께 손편지가 있었다. 기자가 누구에게 받은 거냐고 묻자 준서는 조용히 답했다. 트로트 잘 부르는 형이요. 옛날에 할머니랑 TV에서 봤어요. 형이 직접 쓴 편지래요. 글씨 너무 예쁘죠.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에게 에녹은 단지 연예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따뜻한 형, 그리고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을. EMK 엔터테인먼트 측에 연락을 취한 결과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정용훈 씨는 어떤 보도도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조용히 다녀오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도 고개를 숙였다. 이후 SNS를 통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 사진을 올리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녹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보다 많은 무대에 서온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조용한 무대에 자신을 올려놓은 셈이었다. 그의 팬클럽에서도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응원의 물결을 보냈다. 한편은 이렇게 남겼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진짜죠. 그게 에녹이란 사람입니다. 또 다른 팬은 그 사람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는데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라며 댓글을 남겼다. 그날 이후 서산의 대피소 한편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공간이 생겼다. 편지를 복사해 벽에 붙이고 상자에 담긴 손글씨를 다시 적어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붙들었다. 누군가는 그곳을 조용한 전시장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전시장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조용히 앉아 편지를 읽고 있다. 그 장면은 기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누군가는 노래로 위로하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울림을 남긴다. 에녹, 그는 이번엔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박수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며칠 후 기자는 다시 서산 시민체육센터를 찾았다. 대피소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물이 빠진 자리에는 진흙이 남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피로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잔잔한 안정감이 스며 있었다. 체육관 벽면 한쪽에는 여전히 작은 비닐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 정성껏 손으로 적은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고 액자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를 일으킨 한 사람, 그 이름 정용훈. 김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손주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집도 잃고 추억도 잃었지만 이 한 장의 편지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줬어요.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기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단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애녹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조명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으며. 그러나 이번 이야기에서 그가 남긴 무대는 조금 달랐다. 조명이 꺼진 대피소 구석, 물에 젖은 매트 위,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놓인 작은 상자. 그곳이야말로 이번 무대의 진짜 중심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가장 큰 울림을 남겼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모든 것이 공유되고 모든 것이 노출되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조용히 움직일 수 있을까? 누구의 이름이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사람들의 삶 깊숙이까지 닿을 수 있을까? 애녹. 그는 보여주지 않았다.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한 마음, 고요한 책임감, 그리고 진심이라는 단어의 무게. 그것은 단지 노래로 위로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물이 다 빠진 후에도 남아있는 건 진심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노래하고 있을 그 사람의 이름을.